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혹시 체감하고 계신가요? 매년 태어나는 아기는 한 23만 명 정도인데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새로 거의 80만 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한양대 전용수 교수의 인구 분석하고 또 애텀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신 시니어분들 이야기, 이런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요. 인구 감소 시대의 어떤 도전 과제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 특히 이제 요즘 어른이라고 불리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위기다,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이 변화 속에서 정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특히 한 50대에서 70대, 이분들이 가진 경험과 열정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애터미 같은 모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용수 교수님 진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한국이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또 인구 구조가 그 생산 가능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존 사회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숫자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당장 연금이라든지 의료 재정 부담 증가, 또 일할 사람 부족하고 이런 구체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특히 1970년생, 71년생 이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제 은퇴 연령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 교수님은 여기서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세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바로 약 1,700만 명이나 되는 55세에서 74세 사이의 요즘 어른 세대. 이분들을 단순히 부양해야 할 짐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과 자산을 갖춘 새로운 힘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짐이 아니라 힘으로요. 네. 이분들이 사실 부모님을 부양한 마지막 세대고 또 자녀들한테는 부양받기 어려운 첫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도 부르잖아요. 네네, 마처 세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마처 세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엄청난 규모의 인구 집단, 이분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침 또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애터미 사례가 있더라고요.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인데 여기가 좀 눈에 띄는 점이 나이나 학력, 과거 경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성공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69세의 빚더미 속에서 시작하셔서 성공하신 김혜자님이라든지 아니면 80세에 뇌졸중 겪으시고 파산까지 하셨는데도 애터미 통해서 다시 일어서신 이영희님 같은 분들, 이런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즘 어른들의 필요와 정확히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야 하니까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또 은퇴 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나 개인 일정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유연성이 중요해지죠. 네, 실제로 81세에 애터미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인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이 매자님 사례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가능성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80대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최고 등급까지 오르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제 시니어 세대를 그냥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체로 봐야 하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전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구매력을 갖춘 이 시니어 세대는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시니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당연히 국가의 복지 재정 부담은 줄어들 거고요. 오히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요약 자료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도 행복은 늘어날 수 있는 사회 모델. 이걸 만드는데 이 요즘 어른 세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도 행복은 늘어난다. 네. 만능 열쇠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소득 창출 기회가 이렇게 모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또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 국내를 넘어서는 기회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인구 감소라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요즘 어른이라고 불리는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애터미 사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의 모습까지 한번 엿봤습니다. 분명한 건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힘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전영수 교수님이 길어진 노후를 위해서 자산 관리라든지 미래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애터미 같은 이런 새로운 모델의 등장은 단순히 추가 소득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퇴라는 개념, 또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좀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 같은 그런 안정적인 성공 공식이 점점 불확실해 보이는 지금 시대에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